졸릴 때 잠 깨는 음악 틀어줘. 너의 손글씨는 잘 읽으면서 책은 못 읽어. 오! 화났어.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하는 회사가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가 있을 거고. 구글, 네이버, 카카오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아? 혹시 민석 씨 드라마 스타트업 보셨어요? 아니 저는 스타트업 안 봤어요. 진짜 요새 네. 김선호가 완전 1박 2일 관심 없어요? 저도 관심 없죠. 그래서 그 김선호 배우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에서 활약을 하는데 거기서 주로 AI 스피커랑 대화를 해요. AI 스피커가 시키는 거를 잘 할 때도 있고 근데 주로 나오는 장면은 AI 스피커가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엉뚱한 대답을 할 때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제가 사용했던 AI 스피커 경험이랑 되게 많이 겹치더라고요. 저는 집에 그게 있거든요. 구글 홈 미니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써봤는데 얘는 그래도 말은 잘 알아듣는데 저는 말로 시키는 게 더 귀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쓰고 집에 박아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AI 스피커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도 나오고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어쨌건 우리가 이번에 해볼 거는 AI 비서 혹은 뭐 AI 스피커 같은 걸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거를 이번에 써보려고 하죠? 저희가 이번에 네이버 클로바에서 램프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 책을 읽어준다고 해요. 그 램프가 한번 볼까요? 네이버 클로바 램프입니다.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짜자잔. 보기보다 좀 무겁네요. 무거워요? 네. 네이버 클로바 어플을 까시면 이거를 원격 제어할 수도 있고 한다고 하네요. 오! 말은 왜 안 하죠? 너무 멋있어. 클로바 앱을 실행하여 설정을 완료해주세요. 네. 헤이 클로바, 오늘 뭐 입고 나가? 옷을 고르는데 도움되는 오늘 날씨를 알려드릴까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이야? 최근 중대본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의 확진자는 이전 발표 대비 1014명 증가한 53명, 사망자는 1014. 22명 증가한 634명입니다. 졸릴 때 잠 깨는 음악 틀어줘. 이게 뭐야? 헤이 클로바 책 읽어줘. 책 읽기를 시작할게요. 고객 서비스 상호작용의 13일시로 완판이 처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왜 이렇게 자기 맘대로? 클로바 램프 OCR. 헤이 클로바. 진정해. 헤이 클로바 책 읽어줘. 30년대 암흑기와 유럽이나 억압적이었던 1970년대의 라멘 아메리카 민주주의 붕괴를 주제로 연구하고 글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클램프야, 이것도 읽을 수 있니? 대박. 너의 손글씨는 잘 읽으면서 책은 못 읽어. 오! 화났어. 아, 이게 큰 글씨는 잘 읽고 작은 글씨 약하네.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해피 뉴 이어. 이거까지 다 읽었어요. 똑똑한 친구네. 헤이 클로바, 나 심심해. 오늘 새로 나온 핫한 신곡 들어보시겠어요? 헤이 클로바 제목이 뭔데? 제목은 이조나 병조에서 임금이 제수한 관리들의 명단을 적은 목록입니다. 뭐라고? 헤이 클로바 불 좀 꺼줘. 구글, 네이버, 카카오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아? 글쎄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헤이 클로바, AI 비서 추천해줘. 현재 조제가 가장 높은 예매율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도굴. 됐어 그만. 헤이 클로바 그만 읽어. 네, 그래서 저희가 헤이 클로바가 네이버 클램프를 써봤어요. 어떤 거 같아요? 애들이 쓰면 좋아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알아듣지는 못하네요. 옛날 시리에 비교하면은 말은 잘 알아듣는 것 같고 이 AI 스피커가 제일 차별화된 점은 책을 읽어준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책을 읽어주는 기능은 어떤 것 같아요? 애들 이제 뭐 동화책 이런 거 집에서 읽어줄 때 이제 부모님이 읽어주기 힘드니까 집에서 애들이 혼자 책 읽기에는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되게 넓은 범위를 다 커버하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글씨가 커야지만 잘 읽는 것 같고 그렇죠? 손글씨도 잘 읽는 것 같긴 한데 글씨가 작으면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아쉬운데 그래도 어쨌건 문장을 분석해서 감정도 실어서 읽어주는 건 되게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맞아요. AI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 클램프에 쓰인 기능이 크게 두 가지예요. 네. NLP라는 거랑 OCR 기술이죠. 맞아. NLP는 뭐냐면은 자연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연어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자연어라고 해요. 기계어 반대말 개념인데 AI 스피커가 우리 말을 알아듣는 기술이 보통 자연어 처리인 거죠. 우리가 말을 뭐라고 했을 때 얘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 아직까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말뭉치라는 개념이 있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얘가 그거보다 이게 뭉쳐졌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언어의 말뭉치보다는 조금 데이터 수집이 늦었대요. 어쨌건 AI 기술이 계속 발전해오는 거랑은 별개로 인공지능이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여기 자연어 처리라는 NLP 기술에서는 그 빅데이터가 말뭉치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빅데이터 자체가 잘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떤 거에서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냐면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자동 자막이 재생 만들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영어 같은 경우에는 꽤 정확해요, 이제는. 근데 우리나라 말을 자막을 자동 생성을 하면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말뭉치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걸 것 같아요. NLP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거는 보통 은행이나 금융 서비스, 보험 같은 데서 요새 챗봇이라고 하죠. 말로 해봤어요. 대충 Q&A나 아니면은 고객센터 같은 걸 이런 식으로 대체해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쪽에서 아마 많이 쓰이게 될 것 같고 AI 비서에도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 다음 또 어떤 기술이 쓰이고 있죠? 또 저희가 아까 책을 읽어봤잖아요. 거기서 그 적용된 게 OCR 기술이라고 하는데 광학 문자 인식 그 기술이라고 하네요. 사람이 이제 아까 저희처럼 직접 쓰거나 기계로 인쇄한 그런 문장이나 그런 것들을 이미지 스캐너로 스캔을 해가지고 저희가 읽을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게 저희 모바일 뱅킹 하면 요즘에 카드 그런 거 이제 신분증 찍는 네, 거. 신분증 찍으면 바로 이제 뭐 생년월일이나 이런 거 바로바로 인식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나 맛집 리뷰하고 싶은데 그러면 영수증 네이버는 영수증을 찍으라고 하거든요. 그 영수증을 바로 인식하는 그 기술도 OCR 기술이 접목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클램프라는 거에는 NLP랑 OCR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의 하위 기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공지능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혹시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어요? 인공지능하면 알파고 생각나죠. 사람 같은 기계.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얘네를 어떻게 사람처럼 만드느냐에 대해서 이제 기술이 하위로 나와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큰 틀 안에 얘네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을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서 또 딥러닝이라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학습 체계를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망을 모방한다고 해서 인공신경망이라는 걸 해놓은 거고 AI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말을 하는 게 뭐 AI가 너무 똑똑해져서 사람을 넘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직업이 없어진다니 뭐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해 볼 때 나오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뭐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강인공지능은 인간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 아니면 그쵸? 거의 뛰어넘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고 맞아요. 약은 그것보다 좀 낮은 맞아요. 얘 그래서 정도? 맞아요. 강인공지능은 사람 그 이상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터미네이터 같은 거 있죠. 사람 자기 혼자 판단해서 자기를 만든 사람도 죽여버리는 그런 건데 약인공지능은 사람보다는 못한 수준의 사람을 모방한 인공지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I 비서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약인공지능이고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도 사실은 약인공지능이에요. 아 그것도 약. 네, 왜냐면 사람의 지능의 최고 수준을 따라간 것일 뿐이지 사람은 아직 뛰어넘지 못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약인공지능에
이고 아직 강인공지능은 가지를 못했어요.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계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순간이 온다. 그게 뭐 2045년 정도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강인공지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특이점이 나오는 순간 시점을 2045년이라는 것도 미래학자의 추측일 뿐이고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5년 내로 특이점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5년 내로? 또 누군가는 아예 강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현재까지는 약인공지능인데 인간을 따라잡기에 되게 급급한 편이죠. 그리고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는 부작용 같은 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안 좋은 편견 같은 것까지 학습을 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혹시 구글 AI 비전이 인종차별을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피부색을 바꿨을 때 따라서 얘가 들고 있는 게 총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그런 사고도 일어났잖아요. 데이터로 주어지는 학습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들이니까 상대적으로 흑인이 총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더 많이 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나오고 있어서 맞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걱정하는 특이점이 오려면 조금 많이 멀은 것 같고 그럼 결국에는 어떤 자료를 학습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걱정하는 AI가 사람을 죽이고 지구를 점령하고 이런 건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아직은 그래서 AI가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지금 되게 많고 더 아마 확장이 되어갈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하는 회사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라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가 있을 거고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우리가 AI 기술이 적용된 램프를 한번 써봤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좀 더 기계보다는 사람의 감정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하고 저도 지금은 딱히 이게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 AI 스피커가 있는데도 안 쓰고 있고 에스파 같은 거 아바타 있지만 굳이? 내가 굳이? 이걸 좋아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뭐 현대차나 기아차에도 어느 정도 오토파일럿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저도 부모님 차를 타면은 가끔 쓰는데 재밌다 정도지 이거를 메인으로 쓰진 않아요. 왜냐면은 못 믿어오니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 그쵸. 그래서 뭐 사물 인터넷이나 공장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에서 많이 쓰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AI 기술은 굳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해질 것 같고 얼마나 더 편리하게 바뀔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익히고 잘 따라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